네, 안녕하십니까. 농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3일 지금 시간이 4시 10분입니다. 예, 요즘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지금 벌써 11분이 들어오셨네요. 예. 요즘 안동데일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부정선거에 대해서 상당한 취재가 되었고 계속해서 또 취재를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그다음 격려,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방송할 내용은 저는 이렇게 투표를 하였습니다. 지금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오늘 저는 투표를 했습니다. ARS 투표를 했는데 녹취를 했죠. 왜 녹취를 해야 되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죠? 나중에 이런 녹취, 그 다음에 제가 이틀 전에 제가 방송으로 화면 캡처하는 걸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것은 모바일 투표일 경우 스마트폰으로 전화가 오니까 스마트폰을 앱을 통해서 화면을 녹화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핸드폰에요. 그래서 그 앱을 깔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녹화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사진도 찍을 수 있죠. 사진 찍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이상로 카메라 출동 기자 또 홍보를 했고, 그 다음에 조슈아 바실리아 TV에서도 관계된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1일부터 2일까지는 모바일 투표 K보팅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제 정확한 표현을 써야 되겠죠.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이제 위탁한 거죠. 모바일 투표 K보팅에 대해서요. K보팅은 뭐냐? 전자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전환기적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선거관리에 전자투표가 이게 과연 우리의 투표 민주적 절차에 의한 정당성이 부여되어 있는가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여기에 대한 고민을 정치인들, 그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도 그렇고 우리가 아직까지 확정하고 믿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는 지금 강행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투표, 전자투표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아직 의혹이 많죠. 의심이 되고 의혹이 많다. 왜 이렇게 많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명하게 공개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의 선거관리위원회의 이 폐쇄적인 이런 경선 관리, 황교안 후보가 4강 안에 들 때 투표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우리의 대표자를 뽑는 그런 선거 방식은 매우 잘못된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에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권리인 주권 행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성숙된 시민 의식이 필요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 분도 지금 댓글을 안 다시는데 지금 잘 들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오늘 저는 ARS를 통해서 투표를 했습니다. 저는 녹취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오늘 어떻게 전화가 왔으며 이 간단한 방법이죠. ARS 한번 들어보시고 나서 또 제가 이어서 이 모바일 투표, 그 다음에 ARS 투표, 그 다음에 또 국민 여론조사에 대한 문제점을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에게 걸려온 ARS 전화 왔습니다. 그것을 한번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식회사 여의도 리서치입니다.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후보자 선거 네. 문경선 선거인단 잠깐만요. 제가 어떤 후보를 찍었습니다. 그까지는 들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죠? 누구를 찍었는지는 공개하면 안 되겠죠. 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제20대 대통령 후보자 선거 문경선 선거인이십니까? 1번 그렇다. 2번 아니다.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후보자 선거 후보로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홍준표 이렇게 4명이 경선 중입니다. 선생님께서는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후보로 다음 4명의 사람 중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지지자의 번호를 눌러 투표해 주십시오. 후보 성명은 로테이션 호명입니다. 1번 윤석열, 2번 홍준표, 3번 원희룡, 4번 유승민. 네, 여기까지만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모 후보를 선택하면 지금 이 안내하시는 지금 분이 제가 해당되는 번호를 누르면 그 해당 번호에 해당되는 그 이름을 한 번 더 이 선거하신 분이 이분이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또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맞으면 1번, 틀리면 2번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맞다고 해서 1번 딱 누르면 이제 전화가 종료되는 그런 그 방식의 ARS 투표를 하였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저는 이렇게 녹취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직도 지금 오후 5시까지니까요. 이제 한 40분, 43분 정도 남았네요. 지금 시간이 4시 17분이니까요. 43분인데 남았는데 지금 전화를 혹시라도 받으시는 분께서는 녹취를 해서 그 기록을 보관하고 계시다가 혹시나 그 선거가 잘못됐을 때 우리 증거 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녹취를 해 주시기를 저는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 제가 제 뒤로 있는 이 것이 이제 조충열 기자 TV입니다. 안동데일리 조충열 기자의 안동데일리 TV가 얼마 전까지 그 트럼프 대통령의 시백 연설을 올렸다고 해서 그 AI로 구글에서 수익 정지가 돼 가시고요. 그게 풀린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채널이 또 있어야겠다 싶어서 지금 조충열 기자 TV 뒤에 보이시는데요. 조충열 기자 TV가 있는데 지금 구독자가 428명입니다. 여기도 많이 오셔서 구독을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요. 오늘 그 종로 경찰서에 이제 성명불상으로 해서 제가 공직선거법 249조 투표 위조 또는 증감죄, 옛날에는 투표 위조 및 증감죄라고 했습니다만 민경우 의원의 표가 6월 28일 재검표 당시 대법원 검증조서에 분명하게 민경우 후보의 표가 300표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정일영 후보는 2표가 감소를 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천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또 재판이 재검표를 하자는 요청을 하는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천대엽 대법관이 자신들이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만든 검증조서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그 판단했기 때문에 인천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의 그 재검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검증조서가 맞다는 얘기가 되죠. 기본적으로 대법원의 검증조서는 원고 피고 그리고 대법원에 그 많은 직원들이 와서 표를 수했기 때문에 틀릴 리가 없겠죠.
그리고 틀렸다고 한다면 그 대법원의 권위가 참 실추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인천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예, 이게 지금 받아들여진다면 또 이게 또 큰 문제죠. 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300표가 증가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다음날 10월 28일 날 천대엽의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민경욱 후보가 그 현장의 소식을 전해줬죠. 그때 파이낸스 투데이 기사, 그리고 안동데일리 기사, 그리고 대법원 6월 28일 6월 28일 재검표가 있었는데 29일 날 검증조서가 완성이 됐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300표가 늘어났고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종로경찰서에 제가 고발장을 접수를 지난주 바로 제가 했죠. 29일 날 금요일 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아침 9시 30분에 이제 고발인 조사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오늘 고발인 조사를 하러 갔습니다. 가서 그런데 조금 문제가 조금 있어가지고 다시 제가 약속을 잡고 고발인 진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발인 진술에서 정말 그 진술을 잘해서 이것이 공직선거법 249조에 있는 투표 위조 또는 증감죄로 이것이 경찰에서 뭐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 시청자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경찰도 힘을 받고 수사를 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그 표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인천지방법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죄 행위가 있었죠. 그리고 그 표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이제 조사하는 거죠. 누군가가 그 표를 집어넣었다는 얘기입니다. 증가시켰다. 그리고 정의용 후보 같은 경우 감소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를 이제 조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명불상입니다. 그러면 그 물품을 경찰에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봐야 되겠죠. 정말 그런 사례가 있는지, 정말 그것이 맞는지를 경찰에서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대법원, 그러니까 인천지방법원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 대법원을 상대로 이제 영장 청구를 해야 되고 그 영장을 법원의 판사가 또 그 청구를 받아들여줘야 수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또 지금 또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만은 일단 그 범죄 행위는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명불상의 사람이 했지만 뭐 대충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원들이 개입되지 않고서는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경찰의 그 우수한 그 수사 능력을 한번 우리가 믿어보고 우리가 그 투표 위조 및 증감죄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오전 9시 30분에 고발인 조사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조금 늦춰졌습니다. 예, 이따가 전화가 올지. 그래서 어쨌거나 곧 그 고발인 조사를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문경호님 샤워 중 커피 타는 등 3번 전화 왔는데 못 받았어요. 다시 전화 오는지요? 예, 아마 올 겁니다. 계속 올 겁니다. 그럼 받으셔가지고 녹취를 제가 아까 읽어드린 대로 녹취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투표를 하신 분들은 아까 캡처 사진 바실리아 TV와 이상록 카메라 출동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캡처한 것들을 잘 보관하고 계시다가 일이 있을 때 이상록 카메라 출동 기자에게 제보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오늘 5시까지고요.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내일 4일 목요일 오후 5시까지 또 되니까 계속 하니까요. 예, 문경호님은
오늘 혹시 뭐 전화를 안 받더라도 안 오더라도 내일 또 전화가 또 올 거니까요. 잘 받으셔서 녹취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짧게 그 얼마 한 시간 전인가요? 제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그 채널을 근거로 해서 제가 편집한 내용을 제가 달아놨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투표함을 봉인할 때에 이제 뭐 아무튼 그 봉인을 하고 서명을 하고 그것이 무결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무결성이라는 것은 손을 타지 않은 거죠. 그대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전 투표가 끝이 난 상태 그대로, 그러니까 봉인지가 뜯겨지면 안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 손댄 흔적이 없는, 그러니까 투표한 그대로의 상태가 유지된 상태에서 개표장으로 가고 개표장에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개표를 시작하고 거기서 이제 개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이런 과정이 하자가 없었는가, 그러니까 결점 없이 그죠 이루어졌는가라는 그러한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전 투표가 끝이 나고 개표장 이동까지의 그 투표지가 보관상에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이제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문제가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자, 우리가 사전 투표 관리관 사전 투표할 때는 전부 투표 관리관 앞에 사전 투표가 붙습니다. 사전 투표 관리관, 그다음에 뭐 참관인이면 사전 투표 참관인, 그다음에 사전 투표 뭐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당일 그 본 투표는 이제 그 사전 투표를 빼고 투표 관리관, 개표 참관인, 뭐 그다음에 투표 참관인, 개표 참관인, 투표 관리관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엄연히 이거 용어가 다릅니다. 그런데 그 봉인지를 보시면 제가 좀 보여드리면서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것이 이제 요 파란 것이 요게 여기에 붙어 있는 것이 이제 특수 봉인지인데요. 요 한 군데, 그다음에 왼쪽 한 군데, 오른쪽 한 군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특수 봉인지가 3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서명을 누가 하냐면은 사전 투표 관리관이 하고 사전 투표 참관인이 서명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하고 이게 봉인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그죠? 근데 자, 이게 지금 아까 제가 그 방송을 했습니다만은 한번 방송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선거 과정에서 제가 요거를 좀 틀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좋아요 누르고요. 자, 여기 이것이 지금 잠깐만 제가 자, 여기 보면 사전 우표 투표함 이상 유무 확인서라는 것을 이게 어렵게 지금 구했습니다. 그
이 그 문서를요. 자, 여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전투표, 우편 투표함, 이상 유무 확인서 해가지고 여기 뒤에 보이시지만 선거법상 신분 개표 참관인입니다. 이게 조금 더 보시죠. 자, 이 개표 참관인이 저 뒤에 그 4월 15일이죠. 개표 당일 개표가 끝이 나면 이제 여기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기 본인은 중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 홍보 계정으로부터 사전투표와 무표투표함에 부착된 특수봉인지의 용도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전투표와 무표투표함 상태를 살펴본 후 설명 내용과 같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라고 해서 2020년 4월 15일 날짜가 되어 있습니다. 4월 15일 보이시죠? 그리고 조금 더 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날짜. 2020년 4월 15일. 그러니까 투표 당일이죠. 이게 투표가 끝이 나면 이쪽으로 이제 그 선거관리위원회 직원하고 경찰, 정복 입은 경찰입니다. 2명하고, 여기에 지금 적혀 있는 대로, 추천 정당, 해서 더불어민주당, 국가혁명배당금당, 통합당, 그 밑에 홍익당 해서 개표 참관인 박아무개, 이아무개, 김아무개 서명을 하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들은 개표 참관인입니다. 개표 참관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명을 한 거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가서 보는데 서명을 보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것도 보겠지만 중요한 것은 특수봉인지에 봉인이 제대로 됐는가를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확인할 그 자격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서명한 게 아닙니다. 계속 그 방송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잠깐 멈춰 섰습니다. 저도 조금 사라졌다가, 자, 이게 지금 보십시오. 현직 주요 언론의 정치부 기자가, 아까 그 기자, 그 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아닙니다. 현직 기자입니다. 현직 기자가, 현직의 주요 언론의 정치부 기자입니다. 그 기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튜브에 출연해가지고 중앙선관위가 해야 하는 국민적 의혹을 대신 팩트해주고 있습니다. 현직 정치부 기자가. 이런 행태가 과연 그 대한민국 언론인인 기자들의 보도윤리 준칙에 맞습니까? 한국기자협회에게 묻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하니까 부정선거 취재와 보도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요 언론 매체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취재와 보도를 하지 못하는 구도가 짜여져 있었고 현재도 지금 실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지금 상태에 있습니다. 기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취재가 되겠습니까? 계속 보겠습니다.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얼마나? 네, 이분이 정치부 기자입니다. 현직. 이 사람은 제가 뭐 보니까 여기저기 좀 옮기셨더라고요. 회사를.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현직 기자입니다. 근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튜브 채널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남지 않았습니다. 내가 행사한 한 표 제대로 반영될까?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 선거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정선거 의혹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리 투표하러 가자. 난 투표함에 뭔가 의심스럽거든. 뭐가 의심스러운데? 누군가 투표한 몰래 열어서 바꿔치기 할 때 어떻게 알아?
나 투표 못 믿겠어. 자, 여기서 이제 현직 정치부 기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튜브에 출연하여 투표함 보안 제대로 이루어지는 걸까라는 주제로 선관위를 대신해 팩트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셨습니까? 기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계속 보시죠. 기자가 제대로 팩트체크를 하는지를요. 네, 계속 보겠습니다. 과연 투표함 보안 제대로 이루어지는 걸까?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취재 결과 투표장 투표함은 보안 장치를 통해 철저히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투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권한이 없는 사람이 투표함을 열 때를 대비해 이 특수봉인지를 붙이는 겁니다. 특수봉인지는 한 번 붙였다 떼면 훼손된 표시가 나타나고 다시 붙일 수 없도록. 자, 제가 여기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여기 특수봉인지에 관리 번호가 없습니다. 여기에 투표함에는 관리 번호가 있습니다. 투표함에는. 근데 이 봉인지, 중요한 봉인지 아까 보셨죠? 네, 아까 보신 그 봉인지에는 관리 번호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왼쪽에 있는 것이 투표관리관. 이거 틀렸습니다. 이 내용도 사전투표관리관이 돼야 되겠죠. 이게.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투표 참관인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서명을 했죠. 네, 요 네 분이 하셨네요. 투표 참관인은, 투표관리관은 한 분이 하셨고. 자, 그 다음에 그 반대쪽을 한번 볼까요? 뜯으면 이제 이런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 특수봉인지, 예, 여기 보면 이제 void open 이렇게 돼 있죠. 뜯었다는 증거가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뭐 이걸 뗐다 붙였다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떨어지고 붙죠. 우리 이것은 송파구 4월 그때 4.15 총선 때 이 투표한 봉인지, 특수 봉인지에 대해서 취재하신 우리 김재용 회장이 있죠. 송파구에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취재까지 했습니다. 이 언론사에서. 그래서 해보니까 이거 이상 없더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문제된 게 오전에 투표한 그 사전투표 참관인이, 거기는 송파구 같은 경우에 사전투표 참관인이 있었고, 오후 사전투표 참관인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후에 이제 계속 진행하는 가운데 훼손이 됐다는 겁니다. 훼손. 그래서 여기 그분의 서명을 떼고, 이제 오후 사전투표 참관인들이 서명하고 투표관리관이 또 서명을 해서 훼손됐기 때문에 그것을 새로 붙였고, 그 기록이 사전투표록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면서 이제 이에 대해서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거꾸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김재용 회장 등을 이제 압박을 했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이게 붙였다 떼시는 겁니다. 이동 중에도. 그죠? 붙였다 뗐다. 요렇게, void, open void. 이렇게 줄이 쫙 가 있네요. 그죠? 자, 근데 이게 속임수라는 겁니다. 그죠? 이거 다시 한번 볼까요? 뒤로. 자, 이 보십시오. 이거 지금 스티커인데요. 붙였다가, 이게 또, 왜 이 함을 이런 걸 썼는지 모르겠어요. 투표함에다가 안 하고, 이런 장식물을 해가지고, 투표함 비슷한 데다가 이렇게 했네요. 왜 이 사람들 투표함을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저도 그것도 굉장히 의심이 갑니다. 자, 근데 이거 보세요. 나타나고. 예, 보시죠. 이 장난칩니까, 지금 이거? 훼손된 표시가 나타나고. 자, 붙여보죠. 자, 떼는 거 보셨죠? 쉽게 떼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관리 번호를 여기 적어놔야 누가
떼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관리번호가 적혀 여기에 관리번호, 그죠? 예를 들어서 구로구 1번 0001, 0002, 0003 이런 식으로 관리번호가 있어야 되죠. 그 1년 번호로 가죠. 그것을 여기에다가 이제 이 서명보다는 그 관리번호가 더 중요하죠. 이것은 객관화된 객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서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봉인지, 봉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관리번호인 1년 번호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것이 이제 관리로 하는 거죠. 이름 써가지고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이게 속임수였다는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다시 붙일 수 없도록 제작돼 있습니다. 투표 관리관과 투표 참관인이 투표 봉인지에 서명을 하고 투표함을 봉인함으로 한 번. 자, 지금 방금 보니까 이제 여기 이게 투표함을 봉인함. 자, 아까 보셨죠? 이게 걸쇠입니다. 이거는 제대로 된 것을 보여주네요. 그죠? 이게 투표함 같이 생겼습니다. 이거는. 그죠? 예, 이게 특수봉인지예요. 이게 이렇게 붙이니까 이게 약 훼손됐다는 거는 뭐 벌어지거나 했기 때문에 훼손됐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아까 뭡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보시고 계신 것은 제가 보니까 플라스틱 투표함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아까 좀 전에 보신 것은 자, 붙여서 떼는 것을 보여주는데 다시. 아유, 지나갔는데요. 나타나고. 자, 이런 데에다가 이제 이것을 걸쇠가 여기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왜 이렇게, 이것도 바로 체인 오브 커스터디, 그러니까 연결성, 연계 보관성에 위배되는 겁니다. 이게 속임수 하는 거죠. 이게 야바이 하는 겁니다. 야바이. 그런데 이거 계속 볼까요? 다시 붙일 수 없도록 제작돼 있습니다. 투표 관리관과 투표 참관인이 투표 봉인지에 서명을 하고 투표함을 봉인. 자, 이거는 투표함이 맞습니다. 지금 그죠? 이건 투표함에 지금 걸쇠가 있고요. 여기에 특수봉인지를 붙였습니다. 근데 아까 방금 또 실수한 게 이 기자가 실수한 게, 투표 참관인이. 자, 아까 이거 보십시오. 투표 관리관과 투표 참관인. 자, 여기 투표 관리관, 투표 참관인은 이거는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만든 겁니다. 이 기자도 마찬가지고 투표 관리관, 투표 참관인이 아닙니다. 여기에 사전투표 관리관, 사전투표 참관인이라고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죠. 투표 용지가 있고 투표지가 있는 겁니다. 투표 용지가 있고 투표지. 지금 이것을 혼돈해서 쓰는데 국회의원들도 이 투표지, 투표 용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지금 여기서 이 방송을 만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왜 이렇게 투표관리관, 투표참관인을 썼습니까? 사전투표관리관, 사전투표참관인이라고 써야죠. 오해 받을 일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계속 보겠습니다. 이 투표 봉인지에 서명을 하고 투표함을 봉인함으로 한 번 사용한 특수 봉인지는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자, 이거 한번 보시죠. 봉인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팩트 체크입니다. 아까 그 기자는 놓친 게 있습니다. 사전투표의 경우 특수봉인지에 사전투표 참관인, 그죠? 아까 참관인, 투표 참관인이라고 사전자가 들어가야 되죠. 사전투표 참관인 그리고 사전투표 관리관이 서명을 합니다. 근데 이 사전투표 참관인, 사전투표 관리관은, 투표 관리관은 직원일 수가 있으니까 투표 관리관은 올 수가 또 개표
근데 이 투표관리관이 개표관리관까지 겸하는지는 저는 확실하지 않는데 뭐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어쨌거나 사전투표관리관이 이분들이 이제 서명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그 뒤로는 투표한 봉인에 대한 확인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표 당일에 투표함 보관 중인 각급 선관위 참고인은 당일 개표 참관인이 투표함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명을 확인해야 되는데 서명 당사자인 사전투표 관리관, 참관인, 관리관이 오지 않고 제3자인 개표 참관인이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코미디 아닙니까 이게? 이것이 바로 부정선거의 구멍이었습니다. 백도죠, 백도. 뒷문을 열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부정선거를 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여기까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어쨌거나 그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후보자 선거 투표 안내 전화 투표가 이제 오늘하고 내일 오후 5시입니다. 오후 5시까지 진행되니까요. 거기 이제 전화가 올 텐데 전화가 오면은 녹취를 아까 제가 녹취한 것을 들려드렸습니다. 녹취하는 것은 이상로 기자, 그다음에 바실리아 TV, 그다음에 이상로 기자의 카메라 출동, 거기서 녹음하는 방법이 거기 잘 나와 있으니까요. 그것을 한번 살펴보시고 증거를 가지고 계시다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이상로 기자가 여기에 대해서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달을 무슨 일이 있으면 전달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자, 이 사기입니다. 사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기. 범죄. 어떻게 지금 이런 식으로 장난질을 쳐서 부정선거를 저지릅니까? 여기에 우리 국민들은 분노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뭐 방송을 2번째인가요? 예, 마치고 또 이따가 또 제가 또 방송을 자세하게 또 방송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들도 해외에서는 어떤 일이 그 협조가 돼야 하냐면요. 해외에 그 변호사들이 있죠. 변호사들이 이 봉인 문제, 선거에 관한 봉인의 문제, 한국처럼 관리번호인 일련 번호가 들어가지 않은 봉인지를 사용한다. 예, 여기에 대한 그 논의를 해주시고 또 해외에 있는 그 선거 전문가가 권위 있는 선거 전문가가 한국의 이런 그 시스템 관리 번호가 집 들어가지 않는 것은 이게 뭐 부정선거를 하기 위한 그 겁니다 이것이. 예? 이게 백도어죠. 네, 구멍입니다 구멍. 그러니까 철책을 우리가 안전망을 해놔야 되는데 이 안전망에 구멍을 내놓은 거죠. 예? 그것도 고의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계신 많은 그 시청자들께서는 제가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나라로서 굳건하게 계속 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실 것은 해외에 계신 그 학자들도 좋습니다. 어쨌거나 그 선거 전문가들이 한국의 이런 그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에 위배되는 그리고 체인 오브 커스터디에 위배되는 무결한 선거가 아니라는 것을 세상 만방에 알리고 신디지털 시대의 전환기 시대에 우리 맹목적인 IT 컴퓨터면 다 된다 이런 속지 않는 그런 우리 현명한 민주 시민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안동데일리에 대한 관심, 격려,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동데일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